열심히 합시다. 그 쉘터 메디슨 이게 그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번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영국 그 부사바에서 공식 편찬된 저 쉘터 메디슨 텍스트북 같은 개념의 책이 있는데 한국 선생님 구경려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금 영국에서 그 영국 수의사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거를 무상으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 구경려 선생님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오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라도 한글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한글로 최초 번역을 하신 게 쉘터 메디슨 동물 보호소 수의학이라고 번역을 하셔서 저도 동일하게 이 말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는 이제 차근차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ive Freedoms 이게 영국에서 개념이 이제 셋업이 됐는데 뭐냐면은 적어도 이 5가지는 아이들이 동물들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옛날에도 저런 개념을 갖고 그 쉘터를 뭐 옛날 방식이지만 운영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그 자유, 그다음에 갇히고 묶이는 거에 대한 자유, 그다음에 의료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자유, 그다음에 동물로서 행동학적인 충분한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학대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시작이 된 게 보호소를 운영하게 된 개념의 그 중심으로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즘 강의 많이 나오시는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분의 개념인데 동물권,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지려고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성이 있다 없다, 뭐 도덕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지려고 하는데 요 피터 싱어라는 분은 어린아이들을 봐라. 말 못하는 영유 아이들을 보면 걔네가 이성을 갖고 있거나 도덕성이 있나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거나 반대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게 동물권의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옛날에 2002년 독일에서는 이미 그 물건에서 생명으로 법적인 개념을 바꾸기 시작해서 이 법적인 개념이 바뀌니까 물건을 다루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한 그 근거들이, 그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소 수의학이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많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재 가장 발달하고 가장 최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저 ASV라고 하는 그 쉘터 그 수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그 역사적인 저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셔서 몇 가지 큰 선을 긋는 그 일을 합니다. 1800년대에 처음 뭐 동물보호소라고 기록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 서구에서도. 그래서 1970년대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동물보호소나 이 보호에 대한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150편밖에 안 나왔대요. 뭐냐, 빈약하다 이거죠. 아무도 안 하려고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또 이제 동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 뭐 어메리칸 휴먼 컨퍼런스가 여기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게 하는 보호소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유시 데이비스라든지 저 메디스 펀드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재력이 있는 펀드, 확실히 돈이 있어야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력이 시작이 되고 2004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수의학회에서 쉘터 메디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 과정도 도입하고 그러면서 2008년에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이라는 조직이 확립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쉘터에 대한 모든 리소스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비교적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제가 보기엔 좀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인데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요. 즉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 아까 조윤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셋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저게 스페셜리스트 과정이 설립이 돼요. 한마디로 전공의 과정이 생겼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발전이 불과 15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 가이드라인이 이제 뭐 획을 긋다시피 한 사건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단체가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 인도주의적 협회고 펀드를 대량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ASV를 중심으로 해서 2년간 연구를 해서 저 가이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 ASV의 저 가이드 목표는 정보, 그 다음에 표준 이 두 가지를 해서 적어도 이 기준을 합시다 라는 이제 기준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제가 이 쉘터 메디슨 그 동물보호 수의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입양이라는 단어예요. 새로 입양.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ASV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 입양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되는 모든 전반 분야 그리고 그 과정 보호소 활동이나 수의사 단체분들의 어떤 의료봉사 활동이나 아니면은 TNR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동물병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활동 이 전부 다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마련이 되고 동물보호소 수의학이라는 분야로 이제 엮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큰 임상적인 뭐 변화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반려동물인데 누리 관리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그 변화이자 전문의 선생님들이 필요한 분야더라고요. 근데 저 반려동물을 누리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법규라든지 수의학적인 법규라든지 그리고 뭐 운영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경영, 돈, 뭐 그다음에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이 그 쉘터 메디슨이라는 분야에다 녹아 들어가야지 저 무리 관리의 개념이 성립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임상수의학적인 모든 분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넓어요. 내과, 외과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역학, 심지어 행동학, 왜? 재입양을 하려면은 행동학적인 분야를 아이들이 이제 어울리게끔 만들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분야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토의할 때에 좀 할 내용인데 이미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비할 때 잠깐 이인영 교수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엄청난 그 구상과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예,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쨌건 간에 이 내용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쉘터 메디슨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수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시고 가능하다면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정형화된 운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것 같아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재입양이 되는 시스템을 보시면은 다 그쪽으로 많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관할 지역사회 어떤 지자체도 물론이지만은 이제 수의과 대학이라든지 또 동물병원 선생님들하고 어떤 연관된 진료가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그런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이게 되나요?
예. 이건 뭐냐면은 그 강론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한 PDF 파일로 69페이지, 70페이지 가량 되는데 요거를 검색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저한테 번역한 것도 있나 그래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 이메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러는데 2022년 올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또다시 업그레이드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구경녀 선생님 블로그예요. 선생님이 좀 그 부담을 느끼시기는 하는데 이 영국판 그 텍스트북이 거기에 번역이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그 보실 수 있는, 다만 카피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보실 수 있는 거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미국하고 선진국들은 이 큰 동물권이라는 개념에서 그 여태까지 쳇바퀴 돌듯이 돌던 이 단순한 봉사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은 기준이 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연구가 된 것들이 있고 또 뭐 아직은 많지 않은 선생님들이지만 선구자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경업무 수의사에서도 짬짬이 이 회의 활동을 나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동물 보호소 시스템에 있어서 국경업무 수의사회가 조금 개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쉘터 메디슨이라는 거를 공부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도 알고 해서 앞으로 이 활동에 많이 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두서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못 들었던 내용이고 못 들었던 학문인데 어차피 학문은 발전하고 우리 연구도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수의대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 저런 교양 강좌가 생겨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들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수의학 교육에도 첨가가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